자, 다음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21페이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가 고려 초반부의 국왕들의 업적, 그리고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관계. 고려의 외교 관계. 고려는 우리 항상 그랬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어느 나라랑 친할까 얘네 중에서 오리지널 중국 민족인 여기 송나라랑 친합니다. 송나라.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은 한족이라고 그래, 한족. 그에 비해서 북쪽에서 말 타고 다녔던 애들하고는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얘네들하고는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얘네들 거란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얘네 여진족. 그리고 나중에 여기 위쪽에서 나오는 몽골족이 있습니다. 몽골족. 얘네들이랑은 항상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죠. 얘네는 우리만 쳐들어왔던 게 아니라 여기 송나라도 쳐들어갑니다, 나중에. 요 나라는 송나라 일부를 차지를 하고 여진족은 송나라의 반까지 차지를 해요, 반까지. 다만 우리나라는 되게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우리나라는 얘네들 많이 물리치거나 아니면은 친선 관계를 유지하거나 합니다. 일본하고는 딱히 뭐 이렇게 뭐 충돌은 없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일본하고 크게 충돌하는 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크게 충돌하죠.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항상 문화들 알려주고 문화 전파해주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친한 관계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극혐이지만은 지금은 혐오감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괜찮았었다. 나쁘지 않았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송나라랑 친하고, 그다음에 얘네 고려는 나라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나라를 계승한 국가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었어요.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 요 나라나 아니면은 여진족 금나라, 얘네 금나라의 영토를 우리가 항상 쳐들어 올라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랑 항상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고려 초반부의 외교 관계의 기본을 친송 그리고 북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해서 북진정책이라고 합니다. 친송 북진정책. 여기 보면은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이 같이 나오죠. 친송 북진정책. 아니야, 이거 형광펜까지는 아니야. 친송 북진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했었다. 친송 북진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때문에 우리가 항상 친송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고구려 계승의식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고려시대 때는 제2의 수도인 서경이라고 두고서, 서쪽에 이제 수도라는 뜻이야. 제2의 수도인 서경이라고 하고서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천강 주변까지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고려 초반부 왕건 때 보였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강이 청천강이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거란족을 완전 쓰레기처럼 싫어했었어요. 특히 왕건이 거란족을 엄청나게 싫어했었어요. 거란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거란 애들이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얘네들은 항상 좀 말 타고 떠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먹을 게 항상 부족해서 고려랑 교류를 하면서 먹을 걸 얻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는데 왕건이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특히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애들이야. 그래서 고려에 이제 들어왔었던 발해 애들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거란이기 때문에 얘네를 완전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거란이 낙타를 한 30마리인가 보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굶겨 죽여버려요.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친송 정책, 빨간색까지는 아니고 친송 정책을 추진을 했었다. 친송 정책을 추진을 했었다. 송나라랑 친하다. 제일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이 제일 강대국인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랬는데 이 자식들이 먼저 망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얘네가 먼저 망해. 여진족한테 반 먹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성장했던 몽골 애들한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얘네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요 나라 여진 그리고 몽골족까지 쳐들어오는데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에 거란 여진족이랑 많이 싸운다라고 했었죠. 친송 복진 정책 때문에 거란이
얘네가 원래는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애들이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낙타까지 막 굶겨 죽이고 하는, 그런 맨날 적대의식을 보이니까는 거란이 쳐들어와요.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1차 침입 때 총 3번 쳐들어옵니다. 3번 쳐들어오는데, 요 쳐들어온 게 좀 재밌어요. 당시에는 요 나라가 좀 커지고 있었을 때였어. 요만큼 커졌었고, 중국을 쳐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중국의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직전에 중국이랑 친했던 고려를 한번 손봐주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80만 군대 데려갈 테니까 니네 죽었어. 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서 계속 그런 편지만 보내. 니네 죽었어. 좀만 기다려. 우리 갈 거야. 우리 군대 되게 많이 데려갈 거야. 라고 하고서 협박을 하는데 서희라고 하는 당시 이 사람은 귀족이죠. 몬골 귀족. 이 귀족이 자세히 편지를 보고 하니까는 계속 협박만 하고 군대 많아. 우리 군대 많아. 니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협만 하고 실제로 막 오지는 않아. 왔어도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서희가 보니까 얘네 군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얘네는 우리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거란족하고 우리가 이제 교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 이거를 서희의 외교담판이라고 그래. 외교담판. 말빨로 이제 전쟁을 끝낸 거야. 말빨로 혼자 가가지고 거란족한테 혼자 찾아가서 야, 니네 우리랑 그 전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었잖아. 라고 얘네를 꼬시면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송나라랑 관계를 끊을게. 얘네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목적은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고려를 한번 손봐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 의도를 간파한 서희가 야 그럼 우리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고 너네랑 외교 관계 맺을게 라고 외교 담판을 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땅까지 차지합니다. 여기 우리 압록강에 여기 이게 압록강인데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주를 여기가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서희가 말빨로 얻어냅니다. 야 우리가 너네랑 교류하고 이제 송나라랑 교류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영토까지 얻어줘요. 영토까지 얻습니다. 이때 서희가 핑계를 댔던 게 뭐냐면 이때 서희가 거란이랑 그동안 교류 안 했던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은 얘네 여진족이 이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이쪽 지방 강동 육추 지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얘네 여진족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는 여진족만 치워주면은 우리가 너네랑 교류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거란이랑 고려가 협심해서 여기를 빼앗아서 여진족한테 빼앗아서 고려가 차지를 합니다. 고려가 차지를 해가지고 서희가 말빨로만 총 6개의 지역을 차지하는 지역이 여기가 강동 육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교과서에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당시 거란족의 장군이 따져요. 야, 얘네는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니까 신라를 계승한 국가잖아. 그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야. 우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여기 여진족이 우리가 북쪽에 있으니까는 거란족이 우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고구려는 우리 거야. 왜 자꾸 위로 올라오냐? 왜 자꾸 북진 정책하냐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건 우리 옛날 땅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 소선용이라고 하는 거란 장군이 또 딴 말을 해요. 야, 근데 너네 왜 우리랑은 친하게 안 지내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서희가 눈치를 깠죠. 이 자식들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온 거구나.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온 거구나.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랑 이제 교류하고서 송나라랑은 교류 안 할게. 여기 우리가 그동안 송나라랑만 교류했었는데 이제부터 얘네랑 끊고서 너네하고 교류할게. 대신에 여기 있었던 여진족 애들 좀 치워줘. 라고 해가지고 치워가지고 얻은 영토가 강동 육주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설명이 너무 거의 길어졌네. 오늘 21페이지까지 못하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송나라하고 관계를 끊기로 했는데 안 끊었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어가지고 얘네가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이때는 우리가 개경이 함락되고 그랬었는데 이때도 그냥 외교 전술, 직접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게 말빨로 살아남아요. 전쟁을 직접 해서 피해를 입기보다는 외교 전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살아남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외교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외교를 되게 못하지. 북한을, 중국도 짜증나고 일본도 짜증나고 주변에 거지 같은 놈들밖에 없어. 러시아의 푸틴도 이상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3차까지 쳐들어왔는데 3차 때는 고려가 완전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 아니?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통해서 요 나라를 거란족을 완전히 물리치면서 평화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자, 그 거란족과의 전쟁 중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샀습니다. 천리장성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었죠. 고구려 시대 때는 훨씬 위에 이쪽 지방에 천리장성이 있었는데 영토가 좀 축소됐으니까 요 지역에 천리장성을 샀습니다. 요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국방력이 좀 강화됐었고, 우리가 거란족을 물리치고 나서부터는 요 송과 고려와 거란족, 요가 고려야, 요가 거란족이야, 거란족. 요 세 나라가 세력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약 100년간 평화를 유지를 합니다. 100년간 평화를 유지를 한다. 별일 없었어, 그 뒤에는. 요 3차 침입 이후에는 한 100년 정도 별일 없었어.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우니까는 뭐 전쟁할 일도 없고 평화로우니까는 이때부터는 좀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 좀 공부 잘하는 높은 귀족들을 당시에 문벌이라고 했었습니다. 문벌. 공부 잘한다기보다 좀 가문이 좋았던 사람들, 아까 문치주의라고 했었죠. 문치주의. 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빨리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가문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걸어서 문벌 가문이라고 합니다. 문벌 가문.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군인들도 좀 높은 가문이 됐었을 텐데, 전쟁이 아예 없다 보니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문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문치주의 사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문치주의 사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치주의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되는 문벌, 가문이 좋은 가문들, 집안이 좋은 가문들을 문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야. 이쪽 페이지에서는 일단 서희가 제일 중요하고, 서희는 말발로만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그랬었죠. 되게 대단한 거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 김정은을 꼬셔서 북한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야. 말만 잘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서희가 했다는 거죠. 서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문벌이라고 하는 개념. 문벌 귀족이라고 했었어요. 문벌 귀족. 더 엄연히 얘기하면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귀족들이야. 가문이 좋은 귀족들. 얘네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 신라말 지방에서 성장을 했었던 호족이나 혹은 육두품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야. 고위 관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과거 시험을 잘 보거나 해가지고 승진을 높이 했었던 사람들. 특히 몇 품 이상을 얘기하냐면은 5품 이상의 관리를 배출한 그런 가문을 문벌 귀족 가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시험 제도를 봤을 때, 관리 선발 제도를 봤을 때 5품 이상한테만 아빠가 관리면은 자식한테도 관리를 시켜주는 음서 제도가 있었다고 했었죠. 5품을 경계로 해가지고 고려는 귀족 계층과 그 이하의 하위 관리들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좀 볼 겁니다. 먼저 볼까? 내가 어디 갔어? 고려의 지배층을 보면은 높은 지배층이 있어요. 높은 지배층을 문무양반이라고 하죠. 얘네는 주로 5품 이상을 얘기합니다. 5품 이상. 여기 문벌이라고 하죠. 아까 문벌. 5품 이상을 얘기하는데, 여기 그 위에 하위 관리들은 6품 이하들을 얘기합니다. 6, 7, 8, 9등급을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6품 이하의 관리로서 하급 관리들을 계층을 이룬다. 그래서 5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기준이 나뉘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학습지에서 볼 거야. 자, 문벌의 정치적인 특징은 과거 제도나 아니면 음서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직책을 다 독점을 한다. 음서를 통해서 아빠가 관리면은 자식도 관리가 된다라고 그랬었죠. 하지만 음서를 통해서는 높이 승진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치러가지고 높이 승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특히 과거는 집안이 좋아야 뭐 과외 같은 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 과거 시험에서도 많이 합격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뭐냐면은 5품 이상의 세습 토지입니다. 세습 토지, 5품 이상의 세습 토지. 그러니까 아빠가 5품 이상이면은 이 땅을 계속 물려받는 거야. 그 다음에 자손도 5품 이상이 되면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토지를 공음전이라고 합니다. 공음전. 그리고 공음전과 녹봉, 이건 월급이죠, 월급. 계절 단위도 주던 월급입니다, 월급. 옛날에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쌀, 콩 이런 걸로 줍니다.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월급을.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넓은 토지를 차지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토지들이 있었죠. 다만 이게 나중에 되면 훨씬 더 큰 토지를 가지게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토지는 알아두지 말고 공음전만 알아두세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서 옛날에 관리들은 이 땅에서 조세를 수취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었죠. 옛날에 신문학 때 관료전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똑같이 땅을 이 사람들의 그 월급으로 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꿀인 거야. 자손한테도 계속 물려줘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이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니네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수업할 때 물어봐야 돼. 알겠냐? 수업할 때 물어봐야 된다. 내가 혼자 하니까는 니네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은 또 깜지 안 쓰려고 대답은 또 열심히 하던데.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결혼할 때도 당연히 낮은 계급보다는 지들끼리만 중첩된 혼인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재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죠.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그러면서 거란 침입을 격퇴를 하고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를 문벌 귀족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12세기에 약간 문벌 귀족 사회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세기가 되면은 거란족 말고 여진족이라고 하는 놈들이 등장합니다. 여진족이 이제 세력이 이렇게 돼요. 거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음, 이 금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 문벌귀족 사회가 좀 분열이 됩니다. 분열. 그거는 좀 이따 밑에서 볼 거고. 자,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에 대해서 밑에서 좀 살펴볼 건데, 잠깐만 몇 분 녹화되나 좀 보자. 와, 내용이 많네. 요거 문벌귀족 사회 동요는 다음 시간부터 봅시다. 여기까지.